익힘의 공부를 추구하는 러닝플러스 교육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편리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교환 법칙이라는 것과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분배 법칙은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법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원리가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그런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해당이 되어지는데 사칙 연산 중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먼저 교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법칙은 우리가 서로 교환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더하기 3이라는 것은 우리가 8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를 교환한다는 거예요. 3하고 5하고 자리를 서로 교환했을 때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3 더하기 5라는 것도 또 8이죠. 그래서 덧셈의 경우에 교환을 서로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므로 더하기에서의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빼기를 해봅시다. 5 빼기 3은 2죠. 3 빼기 5는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겠죠.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에서 얘기를 하면 5 곱하기 3은 3, 5, 15이고 3 곱하기 5는 이것도 15죠. 그러면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눗셈은 어떨까요? 5 나누기 3은 3분의 5가 되고 3 나누기 5는 5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나누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환 법칙은 덧셈과 곱셈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합 법칙은 어떨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합 법칙은 세 수의 연산 이상 됐을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5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이것은 10이죠. 왜 10이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앞에 순수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수대로 했다라는 것은 5 플러스 3을 먼저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5 더하기 뒤에 걸 먼저 계산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러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5이고 5에다 5를 더하니까 이거는 10이죠. 같은 값이 나오죠. 더하기에서는 결합법칙이 가능합니다. 이 결합법칙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수를 결합한다는 거죠. 근데 결합을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다르게 하나 더하기에서는 그 값이 같은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합법칙은 덧셈에서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뺄셈에서는 어떨까 한번 봅시다. 5 빼기 3 빼기 2 이것은 우리가 순수를 했을 때 2에서 2를 빼기 때문에 이게 0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뒤에 거 먼저 해볼게요. 5 빼기 3 빼기 2를 했을 때는 우리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5에서 1을 빼니까 이거는 4가 되어집니다. 뺄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죠.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곱셈에서 한번 볼게요. 5 곱하기 3 곱하기 2를 했을 때 15에 2를 곱하니까 이거는 30이 될 것이고 5 곱하기 3 곱하기 2 같은 경우도 우리는
6이고 6, 5, 6, 30이니까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또 결합법칙은 곱셈에서는 성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나눗셈을 해볼까요? 5 나누기 3 나누기 2를 해봅시다. 그럼 이걸 먼저 계산했을 때 이것은 3분의 5가 될 것이고, 또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10분의 3이 죄송합니다. 잘못됐네요. 5 나누기 3은 3분의 5가 되고, 이 나누기 2가 되어지니까 곱하기 2분의 1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3은 6분의 5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네. 6분의 5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다르게 이게 결합법칙을 이 뒤에 거 문제 계산을 해볼게요. 5 나누기 3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어떻는가? 이것은 2분의 3이 될 것이고, 이것은 5 나누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2분의 3을 3분의 2로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는 것 같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나누기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합법칙도 덧셈과 곱셈에서는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계산식이 많은 사칙 연산으로 되어지고, 또 수도 음의 정수, 양의 정수, 그리고 뭐 분수, 소수 이런 것들이 서로 엉켜서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를 바꾸거나 먼저 계산을 해야 될 것을 결합법칙을 통해 가지고 또 쉽게 먼저 쉽게 계산되어지는 것을 먼저 결합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계산이 또 편리하고 쉬워짐으로 계산이 틀릴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 계산이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합법칙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배우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있겠냐면, 교환법칙은 서로 뭐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2 더하기 2분 4분의 3 더하기 5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와 이거를 순수를 바꿔줬을 때 순수를 바꿔주면 2 더하기 5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하면 된다. 순수를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게 편하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것처럼 교환법칙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고, 결합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4분의 3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순수는 이렇게 먼저 결합을 하고 이 수를 계산하고 이 수를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7이라는 것이 정수이기 때문에 이 정수와 정수끼리 먼저 계산하는 게 더 편하죠. 예, 이것을 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먼저 결합법칙으로 계산을 한 이후에 이것을 계산하면 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들이 쭉 나열됐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덧셈과 곱셈으로 되어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이 수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 다음에 우선으로 계산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결합을 시켜서 그걸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도 되고 정확한 계산의 값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즉 계산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이 두 가지 방법,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덧셈과 곱셈일 경우에만 성립을 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